청강엔 토크 콘서트 우리가 사랑하는 25가지 이야기 진행을 맡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스타일리스트 전공 김명희입니다. 스타일리스트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K컬처의 주역, K-팝 아이돌의 패션과 뷰티 스타일링을 담당하는 스타일리스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른바 힙한 언니들의 스타일 이야기인데요. K-팝 아이돌 스타일부터 K-패션, K-뷰티의 열풍을 일으킨 힙한 언니들이 사랑하는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누실 힙한 언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스타일리스트 전공 특임 교수님이신 서수경 교수님, 서욱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두 분을 알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각자 소개 간단히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서수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서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이 두 분 이 자리에 모시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두 명 스케줄을 맞추려면 네. 연예인 한 100명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3년 전에 베트남에서 한번 이야기 맞춰보고 3년이나 됐나요? 3년 됐어요. 와. 그리고 그 3년 사이에 오늘 또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아. 처음으로 이제 시작할 이야기들이 교수님들이 활동하시는 작업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약간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영상 자료를 좀 마련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와, 진짜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 많은 작업들을 다 하셨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이 작업 외에도 현재 지금 하시는 작업들, 하셨던 작업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소녀시대를 또 함께 같이 하기도 했었고 지금도 이제 제가 또 수영이는 개인적으로 또 하고 있고 유리도 하고 있고 그리고 싸이님 최근에 또 뎃뎃으로 활동을 컴백을 화려하게 네, 하셨는데 네, 뎃뎃 뮤직비디오와 지금 활동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또 마마무도 이제 네. 작업 같이 했었고 2PM도 이제 가장 최근에 했던 앨범부터 해서 함께 작업을 하고 있고 악동 뮤지션, 빅스, 뭐 세븐틴, 정혜영 언니, 배우 이민정 언니, 그리고 뭐 소유, 그리고 또 저랑 절친인 또 안영미, 권혁수, 최근에 고성희 배우분도 시작을 했고요. 네. 또 이주영 배우님이라고 배우분들도 알죠. 이주영 배우님. 네. 이번에 네, 브로커. 네, 다양한 네. 분들을 스타일링을 하고 있는 스타일리스트 서수경입니다. 와. 그럼 우리 옥 교수님. 네. 저는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녀시대라는 그 친구들을 같이 하면서 저희가 또 인연이 됐고, 거기에서 이제 함께 했던 뭐 태연 씨랑 누나 씨는 현재까지 계속 같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도 걸그룹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저는 최근에는 좀 데뷔하는 친구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지금은 아니지만 뭐 있지 친구들도 데뷔 앨범 작업을 같이 했었고 최근에 나온 엠믹스라는 걸그룹 친구들도 하고 있고 그리고 미스틱에서 새로 나온 빌리라는 친구들도 데뷔를 시켰고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온 키플러라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도 제가 데뷔를 시켜서 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프로미스 나인이라는 걸그룹도 네네. 지금 계속 같이 하고 있고 그 걸그룹들 외에 뭐 이지아 배우님 그리고 뭐 고윤정 씨, 홍수주 씨 그리고 뭐 최근에는 또 아이유 씨랑도 작업도 같이 해갖고 또 브로커 같이 홍보진 활동하고 있죠. 네. 무대 인사 돌고 있습니다. 네. 아, 야,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두 분이 어떤 작업하셨는지 얘기를 들으려면 우리 하룻밤은 새야겠다. 네, 며칠 밤 그래서 새야겠어요. 어떤 작업인지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네. 그 아티스트를 얘기하면 그 아티스트와 함께 했던 작업들을 저희가 거의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만큼
또 비하인드나 네. 이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아,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 네, 네. 지금부터 보따리를 푸는 시간입니다. 두 분께서는 소녀시대를 하시면서 이렇게 좀 친분을 생기신 네. 거죠? 하시면서 재밌는 일이 너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얘기 좀 살짝 공유 좀 해주세요. 재밌는 거 뭐 늘 재밌지 않았나? 아니면 힘들었던 거, 에피소드? 힘든 것도 늘 힘들지 않나? 나는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더보이즈를 같이 했잖아. 그게 저는 더보이즈부터 시작했지. 아, 그러셨구나. 저는 훅부터 시작했고 제가 선배네요. 네, 제가 언니, 훅부터 시작을 언니가 했고 나이도 언니시고요. 네. 조용히. 여튼 훅부터 먼저 하고 있다가 우리 동생 수경이가 네, 와서 네, 네. 더보이즈부터 이제 더보이즈 제가 때 하면- 이제 저희가 빵 터뜨렸던 것 같아요. 그때 그쵸. 이제 해외 진출, 아, 타임스퀘어 기억나시죠? 이제 그때가 힘들기도 힘들었고 가장 멋있기도 했고 맞아. 또 뭐라 해야 될까 이 가슴이 웅장해진다고 해야 될까 K뷰티가 그쵸. 힘을 발휘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같이 그때 미국 이제 방송도 출연했었고 타임스퀘어에 진짜 뮤직비디오 쫙 나오는데 우리 정말 그때 약간 뭔가 울컥. 약간 그때는 그런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맞아. 왜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나라 가수들이 미국에서 그 본 땅에서 그렇게 하는 분이 거의 싸이 오빠 외에 없었으니까. 네, 진짜 파란 눈을 가진 소녀들이 막 울면서 막 맞아. 줄 막 서고 막. 막 그지? 이렇게 하고 할 때 저희 막 신기해가지고 그죠? 진짜. 아니 유럽 갔을 때도 언니 우리 그냥 진짜 생각 없이 그냥 파리 도착해서 뭐 이렇게 그 짐 갖고 내리는데 진짜 많이 모인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케어가 안 돼가지고 막 너무 당황해가지고 진짜 애들을 막 우리가 막 같이 가드를 하고 약간 이렇게 불씨를 좀 이렇게 키운 게 소녀시대가 맞아요. 아닌가라는 소녀시대라고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해요. 자부심도 되게 많이 느끼고 맞아, 맞아. 그 작업을 함께 했었었다는 게 지금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맞아.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렇게 되게 멋있는 반면에 재밌는 거는 저희가 그 미국 가기 전에 거의 6일인가 거의 못 쉬었어요. 뮤비 찍고 거의 뭐 출장 지방 갔다 오고 언니, 그땐 전반적으로 거의 잠을 못 못 쉬었어요. 자서 복도에서 주무시고 비행기 그 중간 누워서 난 도저히 앉아서 못 자겠다.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근데 여기서? 뭐 벌써 하셨어요? 그쵸? 아니 그러니까 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이제. 두 분이 말하는 작업을 끝도 하시면서 없어. 즐거운 일도 정말 많으셨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이, 그러니까 일본에서 보내주신 질문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질문이 뭐였냐면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라는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패션이란 직업이 비주얼적으로 정말 화려하고 매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쪽의 직업에 대한 로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현실을 맞는 조언을 좀 해주자라는 개념으로 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 좀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면요. 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무슨 수업 시간에 이제 미래 희망 직업 뭐 장래 희망 정하기 이런 수업이 있었는데 그때 제일 빨리 하고 잘하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데 빨리 하는 거를 고르래요. 근데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근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현실적이야. 그러니까 정말. 도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뭐 다시 빨리 하고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데 잘하고 빨리 빨리 하는 하는 거.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노래를 좋아하고 노래를 잘하는데 노래를 빨리 못 배우면 그걸 고르지 말라는 거야. 내가 춤을 좋아하고 춤을 잘 춰. 근데 내가 언니보다 배우는데 오래 걸려. 그럼 그거를 빼고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중에 빨리 배우는 거네. 빨리 그치. 습득하는 그러니까 거. 내가 제일 이게 빨리 하는 거를 정하래. 근데 그때 당시에 DIY가 유행이었어요. 저 고등학교 때. 그래서 맨날 옷을 뜯고 찢고 맨날 청바지 뜯어서 치마 만들어 입고 이제 이걸 취미였단 말이야. 근데 내가 바느질이 빨랐거든. 그때도 손이 되게 빨라가지고. 유명하지. 서수경 손 빠른 건 진짜 유명하죠. 손이 진짜 빨랐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뭐 EBS에 나온 이 스타일 그때 당시 정보윤 실장님이 나오신 뭐 영상이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 이 직업을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나는 디자이너가 아니라 스타일리스트를 하고 싶다. 연예인들하고 일하고 싶다. 뭔가 그런 꿈을 좀 고등학교 때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그 매체를 보고 알게 된 거네. 그게 나랑 비슷해요. 아, 왜냐면 저도 이렇게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게 제가 시작할 당시에 그렇게까지 막 유명하거나 굉장히 선호하는 직업은 아니었고 또 저는 지방에 있어가지고 더더욱이 몰랐거든요. 근데 회사를 그냥 저는 다니다가 뭔가 좀 더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고, 그러니까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고 싶었어요. 뭔가 비슷하네. 비슷하네.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뭔가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런 거 칭찬을 좀 들었던 것 뭘 같아. 예쁘게 만들고 싶었어. 어쨌든 우리는. 약간 그림을 그릴 때 남들보다 좀 색칠을 또 조금 더 잘했다든지 그래서 내가 이쪽 계통으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선택을 할 수 없잖아. 내가 뭘 할지 모르니까. 그러던 와중에 나도 TV에서 조성원 원장님이 방송에 나와서 뭐 내 꿈인가 내 꿈을 펼쳐라는 거 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저런 직업이 있구나. 그러면 저 직업을 나는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파고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왔죠. 우와. 맞아. 지금 이 두 분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 탑이시잖아요. 패션 스타일리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정말 탑이시죠. 감사합니다. 네, 그럼요. 근데 이 과정까지 오면서 정말 힘들었던 일도 많았을 것 같아요. 나 이건 정말 힘들었다. 뭐 이런 점 있을까요? 전 지금도 힘든데요. 지금 보시는 분들이 그럼 나는 어떡하지? 오늘도 힘들었어. 그게 그래요? 뭔지 알아? 왜? 너무 잘해서 힘든 거야. 그래? 나 오늘도 힘들었어. 나 찾는 오기 전에 사람이 지금 많으니까. 싸이 오빠 흠뻑쇼 지금 제작이 너무 많이 들어가야 돼서 그걸 원단이랑 지금 시한 미팅을 지금 한 20개 결정하고 왔나 봐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 일이 계속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네. 뭐 서류를 하는 업무처럼 뭐가 이렇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계속 이어지잖아요. 맞아요. 이게 끝이 없어. 이어져 계속. 그러니까 늘 이제 힘들지만 또 늘 재밌고. 네. 근데 저는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 일을 시작해서 그러니까 메이크업을 하는 친구들을 조금 관심 있다 그러면 저에 대해 알 수도 있는데 그리고 지방에 있다가 서울에 왔고 최악의 조건이에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과연 내가 이 청담동의 샵의 문을 뚫을 수 있을까? 그리고 취업이 안 될 때 그때가 너무 조금 불안하고 이 일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해보고 싶은데 기회를 주지 않아. 왜냐면 어린 친구들에게 기회가 갔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시기 간절함이 조금 컸었던 시기 그때가 좀 힘들었던 것 같고 일을 하면서는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런 거는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이어서 크게 막 힘들진 않았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스타일리스트 일을 시작할 때가 저 90년대 후반에 했어요. 진짜 옛날 사람이죠. 제가 처음에 스타일리스트 일할 때는 방송, 영화, 드라마 분야에서 촬영 콘셉트에 맞게 연예인들 뭐 의상 그리고 메이크업, 헤어 스타일링을 해주는 사람을 주로 스타일리스트라고 했었어요. 맞아요. 그러다 토탈 보니까 케어, 맞아.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막 너무 일이 재밌으니까 그리고 20대 때는 잠을 좀 안 자도 일이 재밌으면 맞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상황에서는 하루에 뭐 잠을 못 자도 일주일에 10시간 자도 전 너무 즐겁게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체력이 좀 힘들다는 게 좀 느끼고 그리고 저는 일하면서 좀 힘들었던 건 교수님들도 좀 그런 경우 없으세요? 피드백. 우린 정말 냉철한 피드백을 많은 사람들한테 받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피드백 받는 거에 좀 많이 상처를 받았었던 것 같아요. 없진 않죠. 피드백이라고 해야 되나? 그 수많은 DM과 다이렉트 메시지, 댓글 네. 여러 가지 피드백을 많이 받는데 모든 사람들의 성향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예쁘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이게 그 내부 사정이 다 있거든요. 맞아, 제가 있죠. 그 결과물이 나오는 데서는 제가 하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 매니지먼트에서 원하는 방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아티스트가 해보고 싶은 방향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조율을 해서 나오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근데 그런 피드백이 처음에는 조금 상처가 되고 내가 좀 못하는 건 아닌가?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이게 계속 시간이 지다 보니까 평균치가 나지면서 조금 도움도 되기도 하고 좋은 거 듣고 싶은 건 듣고 듣기 싫은 것을 거르게 되면서 지금은 다음엔 그럼 이렇게 해봐야겠다. 그리고 셀럽들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연예인을 만드는 거는 또 팬층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스무스하게 반영을 하게 되는 노하우도 생긴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또 나는 사실은 이제 우리는 그런 걸에 걱정을 할 땐 아니지만 맞아요. 근데 막 좀 시작하는 더 친구들. 어렸을 때 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도 아티스트잖아요. 회사에 들어가서 뭐 사원이었다가 대리가 되고 직급이 올라가서 뭔가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뭐 혹은 내가 정말 유명한 연예인을 하고 싶은데 스타일링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아무것도 진짜 완전 깜깜한 동굴에 혼자서 이 요만한 이 호롱불 갖고 걸어가는 그 느낌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미 저한테서 독립한 후배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저도 옛날에 그게 가장 힘들었었고 그 후배들도 그런 것들이 보이지 맞아요. 않는 미래가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가야지. 일단 가야 돼. 그럼 시작을 했으면 가야죠. 무조건 고야. 인생은 고예요, 호롱불 들고 여러분. 있는 친구들 조금 있잖아요. 저희 학생들. 무서워. 앞으로 걸어가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업에 이거는 가장 매력적이다. 이것 때문에 나는 이걸 쭉 할 거야. 뭐라는 점이 있을까요? 너무 많지 않나? 매력이 그건 더 많아요. 매력은 사실 이제 저는 제 친구들 개인적인 일반 친구들하고 비교하면 네. 이제 제 주변에 잘 나가는 뭐 능력이 있는 친구들도 회사에서는 그런 뭘 딱딱하다 그래야 되나? 정형화된 그런 이제 스타일이네.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한다면 저희는 늘 예쁜 사람들하고 일하잖아요. 맞아요. 예쁘고 네. 잘생긴 사람들하고. 그래서 나는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 예쁜 사람들을 뭔가 더 예쁘게 만들어 주는 게 좀 더 활력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부분들이 많긴 한데 저는 이제 메이크업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메이크업을 받는 대상들이 다 의미 있는 날과 특별한 날에 메이크업을 많이 받으러 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결혼식이나 뭐 면접, 졸업 뭐 여러 가지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연예인들도 어떤 스케줄은 되게 좋은 일인 거지. 일이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 스케줄의 시작에 뭔가 같이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뭐 면접을 보러 갔는데 선생님이 그때 너무 예쁘게 해주셔서 면접이 잘 돼서 이번에 취업이 됐다라는 얘기를 듣는다든지 완전 뿌듯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내가 뭔가 도움이 됐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면접 보러 가는 친구들한테 메이크업을 해주지만 마음으로도 같이 해주는 거거든요. 오늘 꼭 잘 돼서 다음에 또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승무원들이 한참 또 많이 올 때는 몇 차가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다음에 꼭 왔으면 좋겠다. 막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왠지 더 진짜 잘 될 것 응원하는 같고. 마음으로 사시는구나. 네, 약간 네. 그리고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도 예쁘다고 해서 좀 반응이 좋을 때 그리고 최근에 막 이런 이슈들도 있거든요. 아티스트 누가 샵을 바꿔서 예뻐졌다. 그런 그치, 이슈들. 그치. 너무 많이 지금 그런 거 굉장히 많죠. 기분 좋죠. 이때까지 네네. 힘들었던 게 이렇게 싹 내려가고. 맞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내용들이 피드를 장식할 때 굉장히 뿌듯합니다. 두 분은 정말 그런 댓글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글만도 너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일하시면서 그런 매력적인 일들로 해서 우리는 계속 이 스타일리스트 일들이 계속 또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분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스타일리스트란 직업 자체가 예전에는 정말 직장인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셀럽과 일반 직장인의 가운데 아티스트 개념으로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이름만 대면 많은 사람들도 알고 그리고 두 분도 이제는 셀럽이시죠. 네. 그래서 두 분한테 요청되는 질문이 정말 많았는데요. 네. 그 중에서 지금 익산에 있는 임슬기 씨 듣고 계신가요? 네. 우와. 그리고 익산에서 이분도 고은비 씨가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이제 그룹을 좀 많이 담당을 하시잖아요. K-팝 아이돌들이면 이 그룹 한 명 한 명에 대한 어떤 이 찰떡 스타일링을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처음부터 찰떡을 만드는 건 정말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친구를 봤을 때 가장 예쁜 부분을 살려주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고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을 하다 보면은 그 친구들한테 왜냐면 다 다르게 생겼으니까 하게 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작업을 같이 하면서 모니터링도 같이 하면서 내가 생각했을 땐 이게 예뻤는데 모니터링에 이게 별로고 사진에서는 얘가 더 이 컬러가 더 예쁜데 영상에는 이게 더 예쁘구나 하는 그런 데이터가 쌓였을 때 더 그 친구한테 맞는 걸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예뻐지고 더 얼굴이 장점이 좀 더 부각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옥 교수님이 이렇게 메이크업만 딱 해주시면 정말 찰떡 스타일이 딱 나오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고 근데 계시네요. 연구해야 되고 맞아. 저 나름의 고뇌도 있죠. 경력도 많고 인지도도 있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기대치도 높아요. 맞아. 나도 이렇게 하면은 태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이런 기대치들이 있는데 물론 다 각자의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누구처럼은 아니지만 본인이 갖고 있던 모습에서 최상을 끌어내주는 거는 저는 이제 조금 자신 있다고 할 수 있고 꼭 색조를
많이 하고 뭔가 속눈썹을 많이 붙이고 그렇게 해서가 아니고 그런 색조를 덜어내더라도 얼굴의 윤곽을 또 어떤 방법으로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내추럴하게 했을 때도 그 사람이 얼굴이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저는 계속 연구를 하죠. 힘드시겠어요. 근데 그게 재밌어요. 그게 재밌으니까 지금 맞아.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정말. 그게 재밌으니까 이러고 있는 응. 거야. 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아. 네. 가끔 제가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그냥 저 어떤 스타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고 정말 많이 정말 많이 질문하시죠.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러면 돈을 내고 시작하셔라 이렇게 답을 해드리는데 이게 저도 막 그냥 본다고 정답이 따다닥 나오는 건 아니고 일반인 분들한테는 그 직업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도 너무 중요하고 옷을 입는 데 있어서 연예인도 똑같아요. 연예인도 이 연예인의 성격 그리고 뭐 이게 들어가는 작품이 뭐 어떤 그치, 캐릭터인지 그치. 또 중요하고 그리고 이 연예인이 지금 보여주고 싶은 모습의 어떤 개인적 취향도 왜냐면 아무리 예쁜 옷을 입혀놔도 본인이 내 거 같지 않은 옷을 입고는 내추럴한 모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옷을 입고 기분 좋게 뭔가 내추럴한 어떤 매력을 발산을 할 수 있게 당연히 장점도 저희 똑같이 메이크업처럼 살리고 어울리는 어떤 느낌을 제가 다듬어 주는 거죠. 표현하고 싶은 거를.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럼 스타일리스트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처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단순히 이미지 연출가의 개념이었다면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것들 이렇게 잘 들어보면 최근에 이 스타일리스트들이 해야 될 일들을 좀 보면 패션의 지식이나 기술도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환경이나 문화 트렌드. 그리고 시대 정신을 종합해서 트렌드도 예측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자기만의 독특한 컨셉트로 비주얼 콘텐츠를 기획도 하고 제작도 하고 그리고 교수님들 지금 다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본인들 브랜드를 또 다 갖고 계시거든요. 이게 쉽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프로젝트까지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지금 현재 이 스타일리스트 활동은 정말 많이 다양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바쁘신 두 분에게 의정부에 있는 이정원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두 분의 하루 일과를 좀 알고 싶다는 스타일리스트랑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은 도대체 하루가 어떨까? 이게 정말 궁금하다고 와, 질문을 하루가. 남기셨어요. 네. 저의 하루는 제 유튜브 채널에 가면 브이로그가 올라와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 굉장히 적나라하게 나와 있고 네. 근데 보통은 스케줄이 없는 날과 아이돌들이 활동을 하는 날이다라고 치면은 아이돌이 활동을 해요. 그러면은 사전 녹화라는 걸 합니다. 그거를 새벽에 해요. 그러면 저는 새벽에 새벽 3시. 새벽에 이렇게 눈을 이렇게 비비고 그냥 나갑니다. 새벽에 나가서 이제 메이크업을 샵에서 해주고 그 친구들하고 같이 현장을 이동을 음악방송 해서 가서. 또 리허설, 뭐 드라이 리허설, 이제 음향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고 카메라 리허설, 화면 어떻게 나오나 체크하고 그다음에 녹화를 하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부딪히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퇴근을 하는 상황이었지만은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제 생방할 때까지 계속 같이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는 바로 녹화만 하고 이제 다시 샵으로 와서 샵에 있는 스케줄들을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는 이제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이제 파트에 있는 분들이 저를 찾죠. 대표님, 이거 컨펌 해주세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뭐 이번 어디 여기 고장 났는데 이거는 수리를 부르면은 20만 원인데 부를까요? 뭐 이런 사소한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진짜 사소한 것까지 다 하고 그리고 저는 뭐 오키라는 그 뷰티 브랜드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신제품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네. 뷰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샘플 피드백 해주고 그 샵에 있는 직원 출근시켜서 한번 해보고 뭐 그 피드백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밥도 못 먹고 하루가 가요. 그러면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사랑하는 로다마루 우리 강아지들과 함께 산책도 한번 하고 맛있는 거 먹고 라디오도 듣고 TV도 보고 친구랑 통화도 하고 그러다 자죠. 그런 시간이 있으세요? 전혀 그러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12시 정도에 자죠. 12시, 아. 12시나 새벽 2시 정도에 자면 그 패턴이 이제 됩니다. 내 하루는 어떻게 일과가 너무 다 다른데. 대표적으로 이제 내가 얘기했잖아. 음악 방송 하는 거. 그러면 싸이 콘서트 해. 아니면은 뭐 뮤직비디오 날. 뭐 뮤직비디오 준비 기간 하루. 뮤직비디오가 이틀 뒤야. 그거 생각했을 때 하루. 그거 괜찮다. 뮤직비디오가 이틀 뒤야. 뒤에야. 댄서가 100명이야. 근데 싸이님은 댄서가 많더라고요. 이틀 뒤면은 이틀 전에는 무조건 피팅하고 있지. 피팅 최종 아침부터 거의 뭐 30분 간격으로
안무팀이랑 출연진들 다 사무실로 와가지고 피팅 하면은 거의 하루 다 가요. 와, 그 피팅하는 중간중간에 이제 수정할 거 수정해서 또 저희 직원들이 또 나갔다 왔다 갔다 하고 그 전체적으로 이제 피팅하기 전에 이미 옷들이 세팅이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사람별로 댄서도 사람별로. 이름 다 여러 명 있으면 그치. 여러 명별로. 그리고 뭐 얼터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픽스가 아예 된 친구들도 있고 뭐 다 달라. 너무 달라. 오면 이제 입혀보고 길이 줄여야 되면은 길이 자르고 뭐 허리를 잘라야 되면 허리를 자르고 뭐 어떻게 수선해야 되는지 이건 내가 빅데이터니까 그치 그런 거를 이제 하고 내가 이제 정리를 해주지. 그러면 분명히 사이즈 책정을 다 해서 옷을 주문을 했어. 근데 이 친구가 살이 엄청 쪘어. 쪘어.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 많아요. 옷마다 그 옷을 또 어떻게 터서 크게 수정을 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방법이 있어. 그러면 수정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언제까지야? 뮤직비디오가 내일 아침이야. 오늘 새벽에도 수정을 하러 가. 맞아요. 오늘 밤 새벽 2시에 뜯고 받고 동대문 가서 수정을 해. 문이 열려 있어. 문이 열려 있어. 있어요. 사람마다 좀 성향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하고 교수님이시니까 새벽 4시 반까지 의상의 수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만들어내는 이 콘텐츠에 정말 진심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정도 선에서 그냥 타협을 보나? 뭐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타협을 그쵸.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거 합니다. 있죠. 네. 그거 있죠. 이 일에 대한 매력이고 사랑이고 내가 여기까지의 완성도는 만들어 놓겠어 그쵸. 라는 목표가 확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